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주영석 기자 이 뉴스 속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네. 여러분께서는 이 프로그램을 이 9시부터는 유튜브를 통해서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이 RKTV 1540으로 들어오시거나 저희 라디오코리아닷컴으로 들어오셔서 왼쪽 위에 있는 RKTV 라이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주영석 기자, 네. 중국 다롄에서 중국과 북한의 고위층이 뭐 만나는 것 같다. 네. 이런 기사가 뭐 어제부터 나오더니 나왔죠. 결론적으로 오늘 아침에 이제 김정은과 시진핑 네.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두 사람이 지금 만났을까요? 뭐 여러 가지로 볼 수는 있는데요. 네.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뭐 볼 수는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이게 미국 정상회담에 좀 안 좋은 징후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이후에 그러니까 날짜와 장소를 곧 이제 밝히겠다고 예고한 이후에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전격적으로 북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뭔가 북한과 중국이 가까워지면 미국 정상회담에는 좀 부정적인 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이게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왜 그러냐면 이 다롄이라는 곳이 중국의 북동쪽의 항구 도시, 한국 서해 쪽하고 이렇게 네, 맞닿아 네, 있는 네. 곳이죠. 그래서 인천에서 항공편으로 1시간 20분이면 이제 가는 거리인데 이번 저는 무엇보다 오늘 아침에 이걸 보면서 공개된 어떤 그 영상이나 이 사진을 보면서 느낀 게 네.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과 상당히 비슷해요. 이 김정은과 시진핑 두 사람이 바닷가를 같이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이 도보 다리 네, 다리 위를 걸으면서 도보회담 다리 도보회담 했는데 그거랑 굉장히 그 코스프레한 느낌이 나고요. 네. 시진핑 주석이 그거 보고 상당히 인상 깊지 않았나 그런 느낌도 있는데 물론 두 사람은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통역하는 사람들이 따라 붙는데 네. 통역하는 사람을 되도록이면 좀 사진에 안 찍히게 굉장히 감추는 듯한 걸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나빠 보이지 않았고요. 김정은 얼굴도 굉장히 활짝 웃는 얼굴이었어요. 네. 그래서 분위기도 나빠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도 역시 이틀간 일정이었다는 거. 네, 7일, 8일 이틀간 있으면서 이번에 공개된 거는 바닷가를 걷는 모습이 공개됐지만 굉장히 많이 시진핑과 김정은이 만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네, 만찬도 했고 그러면서 그리고 이 회담에 무엇보다 참여한 사람들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리수용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부상. 이 북한의 한마디로 외교 라인이 총출동했는데 특히 네. 김영철, 리수용, 리용호, 최선희의 공통점은 다 북한의 대표적인 미국통입니다. 그렇죠. 예, 미국통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갔다는 거는 미북 회담이 잘못되기 때문에 갔다고 보기 좀 굉장히 상식적으로 볼 때 어렵고요. 이 미북 회담과 관련해서 무언가 설명하고 미북 정상회담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정황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까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북 정상회담의 어떤 날짜라든가 장소를 지금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기다리긴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 여러 가지 정황상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이 꼭 그렇게 나쁘게만 볼 건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남북 정상회담의 경우에도 다리 위에서 둘이 네, 나온 담소에서 그렇죠. 뭐 모든 내용이 다 나왔다고 할 만큼 저희가 굉장히 관심을 기울였었는데 네. 이번에도요. 이 두 정상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네. 이게 가장 궁금한 궁금하죠. 거예요. 네. 예. 우리가 뭐 전부 다 할 수는 없고요. 뭐 분명히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얘기도 했겠지만 일단 그 중국 측의 발표, 지금 북한 측의 발표를 종합해 보면 참 많은 그 의미 있는 얘기들을 한 것 같아요. 특히 CNN이 중국의 CCTV 발표를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따뜻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두 정상이 만났다 이렇게 CNN이 전했고요. 네. 공동의 관심사항과 북중 관계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언론에 이제 보도된 것만 보면 시진핑이 김정은 방문을 환영한다. 그러면서 두 나라는 운명 공동체고 확고부동한 관계다. 이걸 이제 강조를 했고요. 그러니까 김정은도 역시 북중 그 양국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3월 말에 베이징에서 만나고 이제 이번에 내란에서 만나는 건데 네. 40여일 만에 다시 만난 것이 참 반갑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고요.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 시진핑이 그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일관되게 노력하고 있는
중대한 조치라는 표현을 하면서 네. 높은 그런 중대한 조치에 대해서 높은 평가와 지지를 보낸다. 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음.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일관되게 노력하고 있는 중대한 조치. 그러니까 이걸 김정은이 지금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한다는 걸 보면 적어도 미북 정상회담이 어떤 근본 기조가 흔들리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김정은이 한 발언에 대해서도 신화통신과 CCTV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것이고 그 북한의 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확고부동하고 명확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김정은이 밝혔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네. 대북 적대시 정책과 안전 위협을 없앤다면 북한이 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이 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네. 다시 한번 이번 대련에서도 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발언은 남북 정상회담 때도 뭐 한 기본적인 얘기죠. 발언이죠. 기본적인 발언인데 네, 네. 이 발언이 하여튼 계속 그 이번 대련 정상회담에서도 유지가 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지금 미북 정상회담 이 뭐 장소나 네. 실이 이제 밝혀지지 않으면서 네. 지금 루머들이 지금 많단 많죠.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김정은의 오늘 발언 중에서 좀 이와 이게 관련해서 생각해 볼 만한 네. 어떤 뭐 내용이 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유관 각국이 단계별로 동시적으로 책임 있게 조쳐야 된다. 그러니까 유관 각국이라는 건 이 한반도와 뭐 관련 그렇게 있는 뭐 그러니까 한국, 미국, 중국 뭐 다겠죠. 다겠죠. 네. 남북과 뭐 미국, 중국, 러시아 뭐 이런 국가들일 겁니다. 그래서 책임 있게 조쳐야 된다는 거 있고요. 그리고 이 북한과 미국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뭐 기본적인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화를 통한 상호 신뢰 구축을 언급했고 그다음에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정치적인 해결이라는 것은 역시 그 무력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좀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런 얘기를 김정은이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신화통신의 이 보도 내용이지만 최종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신화통신의 보도 내용을 보면 일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한반도 관련 당사국들의 책임을 강조했다는 것. 네. 근데 이 부분이 역시 그 북중 정상회담에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을 끼자는 얘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중국의 입장을 좀 배려해 준 것이 아닌가 그렇죠. 예, 그런 네. 느낌이 있고 이 김정은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담판을 해서 뭐 좋은 결과를 얻는다 할지라도 또 단둘의 약속은 그 상대방이 안 지키면 또 언제든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약속을 좀 더 확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더 많은 그 국가들을. 그래서 네. 그 국가들이 다 보증을 서준다면 그만큼 자기들은 좀 더 안심할 수 있겠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중국을 그렇죠. 끼워들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최종 목표가 이제 이 비핵화 통한 영구적인 평화 실현이다. 이 얘기는 한반도 내에서 자신들도 핵을 없애겠지만 네. 어떤 이 자신들을 위협할 만한 그런 그 무기 같은 것에 대해서도 좀 배려해 달라. 아마 이런 이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 언론들의 분석을 보면 재미난 게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 자세한 보도를 했는데 북중 정상 관계가 좀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걸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또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가까워지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한반도 평화 논의에서 중국이 지금 제외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가능성 때문에 시진핑이 굉장히 급한 입장이고 그래서 네. 40일 동안에 2번이나 만난 거는 어. 김정은이 뭘 간절히 원했다기보다는 시진핑 쪽이 간절히 원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지금 뉴욕타임즈의 맞아요.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자체는 중국이 뭔가 좀 한반도 상황이 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도 한 발 걸치고 싶은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네. 너무 그 과대평가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게 뉴욕타임즈의 분석이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40일 사이에 2번이나 북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은 의미가 있다. 네.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반증으로 볼 수가 있다. 만약에 그러니까 미북 정상회담을 뭐 안 하겠다거나 또는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그렇다면 이렇게 40일 동안에 김정은과 시진핑이 2번이나 만날 이유가 있겠느냐. 이게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분석인데 물론 이건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을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워싱턴 포스트 내용을 보면 이제 김정은이 핵에서 경제개발 쪽으로 관심이 좀 옮겨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상황에 대해서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인 어떤 경제 협력이나 이런 게 필요하니까 그런 쪽에 아마 논의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겠느냐. 특히 이 북한 내 대표적인 그 미국통 그 고위급 인사들을 대거 데려간 것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중국과 좀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하는 것이 아닌가. 북한은 말입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 지금 핵뿐만 아니라 대량 다른 또 살상 무기들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완전 폐기를 지금 폐기를 원하고 원하고 나오는 있죠. 이런 입장이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북한만의 입장보다도 네. 이 중국과 중국의 함께 입장이죠. 좀 네. 이런 면에서 대응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고, 그렇죠. 중국은 중국대로 차이나 페이싱이 지금 들어온 거고, 들어온 아까 거죠. 말씀하신 네, 대로. 네. 그러니까 네. 둘이서 뭐 이건 뭐 이해관계가 지금 맞아 떨어지는 거죠. 맞아떨어지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만나서 네. 좀 더 공고히 하고 네. 우리 좀 같이 합심해서 이 그렇죠. 미국을 좀 상대로 해보고 싶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 특히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핵무기 이외의 여러 가지 대량 살상 네. 무기 폐기 얘기는 미국도 주장하지만 그 뒤에는 일본이 있다는 게 좀 정설이거든요. 네, 일본 네. 쪽이 핵무기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중거리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맞아요. 것도 다 없어야지 네. 되겠다 네, 하면서 네. 강력히 푸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네. 이제 북한이나 중국도 알 것이고 따라서 네. 일본이 강력하게 미국 정부 뒤에서 계속 그런 걸 푸시하고 있다면 우리도 좀 힘을 합쳐야 되겠다. 네, 아마 네. 그런 것도 분명히 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언론의 관심도 관심이지만요. 네. 트위터 참 좋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네.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 또 언급을 했었죠. 맞습니다. 오늘 새벽에 네. 언급을 했어요. 오늘 새벽 4시 22분인데요. I'll be speaking to my friend, President Xi. 이래서 내 친구 시진핑 주석과 이제 나는 이제 얘기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굉장히 우리 눈길 끄는 게 이제 my friend예요. 네. 이렇게 시진핑 주석을 my friend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 이 참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역시 그 우리의 어떤 그 상상을 참 뛰어넘는 표현을 참 잘 네. 사용하는 것 같고요. 오늘 아침 8시 30분에 그 시진핑 주석과 통화한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통화가 아마 이루어졌. 그러니까 이거 LA 시간으로 5시 반이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이미 보이고 한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아직 정확한 그 내용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중요한 게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 현안이 그 트레이드 아닙니까? 무역 문제. 그래서 네. 트레이드에 대한 얘기가 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노스코리아 문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North Korea, where relationships and trust are building. 그래서 북한과는 관계 또 어떤 신뢰 이런 것 등이 지금 점점 더 쌓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김정은이 오늘 그 시진핑 주석과 대화에서 했다는 얘기. 예, 북한과 미국 사이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가 구축된다고 하는 그 얘기와 굉장히 비슷한 얘기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이 미국 정상회담이 일단은 그 뭐 일부에서는 우려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행되지 않을까. 특히 오늘 새로 나온 소식이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설이에요. 네, 예, 네, 네. 이 백악관과 국무부에서 공식 확인은 안 해주고 있지만 아. 많은 소식통을 통해서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이번 주 초에 폼페오 국무장관이 또 북한을 간다는 북한을 얘기인데 간다. 어제 오후 5시에 멕시코 외무장관과 공동 기자회견한 것이 마지막 공식 일정이었고 그리고 지금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 멕시코 외무장관과의 기자회견 이후에 네. 북한으로 간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지금 현재 북한에 있지 않은가 이런 예상이고 김정은이 다롄에서 7일 8일 일정 마치고 지금은 북한으로 돌아갔거든요. 네. 일정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네. 김정은은 중국에서 북한 가고 폼페오는 미국에서 북한 가고 이건 아직 추측이라 뭐 확인할 수는 없는데 이게 맞다 그러면 지금 미국 국가안보회의가 어제 한 얘기가 있거든요. 미국인 인질 3명의 석방과 관련해서 미국인 인질 3명이 석방된다면 미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선의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신호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네. 그래서 폼페오 국무장관이 만약에 북한 간 것이라면 이 3명의 석방과 관련한 그러니까 뭐 역할을 할 가서 것으로 김정은도 만나서 한 번 한번 더 더 회의를 얘기할 가능성이 갖고 있고, 네. 그다음에 3명의 이 좀 그렇죠. 미국인을 데리고 오고 오고. 뭐 그림이 좋네요. 뭐. 네. 사실은 자꾸 만나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데려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했는데 네. 아마 어쩌면 폼페오 국무장관이 먼저 데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아하, 생각도 아하. 있고요. 네. 네, 아무튼 자 오늘 이 미국 정상회담 관련한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들 자꾸 예. 뉴스들은 나오고 있어요. 있는데 사실 네. 자, 장소와 시간이 오늘 발표가 되지 않겠느냐 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장담할 수는 없는 게 아시다시피 오늘 동부 시간 오후 2시 LA 시간으로 오전 11시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그 핵 협정 관련한 중대 발표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지금 뭐 미국 언론들도 어제부터 이걸 탑 이슈로 다루고 있고 네.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메인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예상으로는 이란 핵협정 파기하는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이 핵협정을 파기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뭐 네. 이 핵협정이 미국과 이란 단둘이 한 게 아니라 뭐 여러 러시아, 나라죠. 러시아, 네.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까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 들어간 그런 핵협정인데 이걸 일방적으로 미국이 지금 깨겠다고 하기 때문에 뭐 프랑스, 영국, 독일도 발칵 뒤집혔고요. 굉장히 네. 지금 이것도 큰 문제라서 이거 발표하면서 과연 같이 미북 정상회담을 얘기를 할 것인가? 저는 네. 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런 생각은 있는 게 이게 발표하고 나면 후폭풍이 굉장히 클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들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발표하고 나서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또 깜짝 발표를 하게 되면 네. 상쇄시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일단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미 지난주부터 궁금해 마크롱 죽겠어요. 네. 네. 이미 마크롱 네. 프랑스 대통령에게는 탈퇴하겠다라고 그렇죠. 선언을 선언을 했다는 했다고 얘기했죠.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이란 협정에서는 탈퇴를 할 거가 없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북한과는 잘 네, 되고 잘 있고 있고. 이게 이래야 또 좀 맞죠. 조용히 그러니까 이란 너희들도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북한처럼 해라. 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할 그렇죠. 가능성이 있을 것 네. 같아요. 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